네, 이동엽 씨 그 영상과 네. 그 서류에서 뭐 많은 칭찬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또 면접을 보면 네, 또 다른 저희가 또 많은 장점을 또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실전 면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엽 씨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앉아서 하면 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플랜맨이라는 단어로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늘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계획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것은 항상 필기하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걸 생각날 수 있게 늘 수첩을 들고 다니는 플랜맨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자기소개를 지금 하셨는데 그게 왜 우리 회사에서 입사를 하는데 중요한 일이죠? 네, 전산 분야에서는 늘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꼼꼼하게 적으면서 어떤 오류가 있어도 해결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를 플랜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거는 뭐 문과생을 뽑아도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는 공학 전공자를 지금 뽑고 있는데 네. 본인의 전문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IT 직무를 지원하면서 보안 관련 업무를 좀 많이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랜섬웨어 대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보안 관련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 대책을 커리큘럼이나 뭐 과정들을 수립하면서 보안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르고 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강점은 좀 당돌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돌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면 IT 직무로 적당할까요? 적합할까요? 당돌한 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돌한 거는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고 모르는 사람, 뭐 전문적인 사람한테 좀 조언을 구하면서 언제든지 그런 조언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 당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뽑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이나 뭐 타인과 차별되는 것은 무엇이냐, 본인의 역량은 무엇이냐, 뭐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본인의 그 역량을 어필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계획성이라든지 당돌함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적극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밀한 거, 꼼꼼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태도적인 부분에서 역량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것만 얘기하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나 경험이나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동엽 씨를 꼭 뽑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고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격증이 물론 이제 완전히 합격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었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돌하다는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사용될 때 당돌한 것은 약간 예측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유형의 사람이 약간 당돌해 보인다는 약간 느낌하고 지금 본인이 말하는 게 좀 약간 어감이 다른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돌하다고 생각하는 건 개인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제 상관분한테 다른 분한테 질문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 어려움을 좀 넘어서고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당돌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돌하다라는 어떤 표현 자체가 약간은 좀 사람 조직 사회에서는 약간은 좀 튀는 사람? 약간 좀 부정적인 어떤 어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붙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표현을 선택할 때 또 우리 취준생들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이 당돌하다는 어떤 표현이나 어떤 말투나 행동 이런 부분이 약간 너무 저돌적이다 보니까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어 표현하는 거, 본인 어떤 행동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사람들이 봤었을 때 어떻게 평가를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저희 회사에 대해서 본인 아는 대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이지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영향력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었을 때 작년 2016년 포브스에서 100대 기업을 선결했었는데
그때 98위에 위치하면서 이제 전력 기업으로서 1위지만 삼성과 다음으로 일반 기업에서도 두 번째 뽑히는 등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전력공사는 국내 전력 공급 안정화와 그리고 전압 개발을 통해서 이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압 개발이 어떤 뜻이죠? 죄송합니다. 전압 개발이 아니라 전원 개발입니다. 전원 개발.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세요. 또. 일단 제가 지원한 IT 직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T 그냥 일단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아는 것 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는 게 거의 준비한 게 거기까지라서 좀 더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생각합니다. 회사에 대해서 얼마큼 정도 스터디하고 오셨죠?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제 주변에 한국전력공사에 들어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그 관련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정도 준비했습니다. 왜 그 정도밖에 왜 서류나 자료나 이런 거 안 보셨어요? 직무 기술서를 보긴 했지만 제가 지원한 직무 외에는 잘 보질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저는 제가 지원한 직무에 관련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IT 직무는 어떤 걸 하고 어떤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을 하고 그런 걸 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IT 직무는 일단 다른 부서와 아니면 다른 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직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우리 지원자가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때 성과를 냈던 거는 인턴 기간이 있었습니다. 인턴 기간을 하면서 저는 마케팅 업무를 했었는데 마케팅 업무에서 이제 회원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원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제 바로 위에 있는 상관들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사람들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회원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었는데 제 인턴 기간 동안 전체 관련된 회원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메일이 어떤 메일이냐면 광고를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일했던 인크루트를 소개할 수 있는 광고 메일을 작성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회원 전환을 요구해서 이제 결과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통을 어떻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관련된 직무 사람들과 그리고 제 바로 직속 상관과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좋다, 어떤 방법을 하면 조금 더 이제 회원 전화를 높일 수 있다 그런 걸 좀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굉장히 질문도 잘한 거고 좋은 답변을 듣고 온 거죠. 뭐 그래서 팀워크도 중요하고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연관지어서 그 부분이 본인이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소통을 잘 해낼 수 있는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갈등 관계나 어떠한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어가면서 검증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은 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지원자가 그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하는 단계가 일단 보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갈등의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좀 이렇게 좀 실행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구체성이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는 일단 그 직업기초 능력 중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된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행동했는데 하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 위주로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경험이 지금 직무하고는 좀 다른 분야잖아요. 네. 근데 왜 관련된 어떤 뭐 인턴이나 실습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하지 않으셨어요? 시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요? 지금까지는 전공 관련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직접 타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스터디를 진행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리더가 돼서 한 6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관련 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이 배운 거 얻은 뭐 지식이든지 아니면 다른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셨나요? 일단 첫 번째 개발자들과 스터디를 통해서는 파이썬에 대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파이썬은 최근 유행하기 이제 얼마 안 되는 언어인데 그런 언어를 한국 기술서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문 기술서, 영문 동영상을 이제 개발자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파이썬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 스터디를 통해서는 자바를 좀 더 공부하는 시간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타겟을 정하고 하나의 목적을 정해서 그와 관련된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동엽 씨는 이제 직무와 관련해서 관련된 경험을 많이 어필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려봤고요. 본인이 주도해서 스터디 2가지를 이제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런 적극적인 모습은 좋은 점수를 드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스터디의 목적과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본인이 그 스터디를 통해서 좀 이렇게 신장시킨 어떤 그런 능력은 무엇인지, 어떤 그런 활동 위주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뭐 자바를 공부한다, 뭐 파이썬을 공부한다, 이제 이렇게만 설명을 해 주셔서 역량을 많이 키웠을까 하는 의문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답변을 좀 준비를 하실 때에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제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과 어떤 의견 마찰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혹시 싸웠던 경험 있습니까? 가장 뭐 최근이 아니어도 뭐 대학 시절 중에 혹시 기억나는 경험 있어요? 제가 좀 화를 내질 않는 성격이라서 타인과 싸운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면 타인과 좀 약간 갈등을 겪었던 것들? 갈등은 본인이 화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에 상관없이 네. 좀 갈등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갈등을 겪었던 경험이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공 관련 자바 프로그래밍에서 팀플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팀플 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제 학번뿐만 아니라 제 위에 학번, 제 아래 학번과 같이 협업을 했었는데 과정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목적을 잡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목적을 잡을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일단 주제를 선정하는 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를 선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갈등이 생긴 겁니까? 그러면 서로 주장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원하는 주제를 갖고 와서 그 주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 선배고 후배들과 네, 그런 거 이제 상관없이 이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제 각자 주제를 갖고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한 명이 자기 주제가 더 좋다고 근거 없이 얘기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약간 선배로서 그랬을 때 약간 좀 민망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았나요?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좀 더 그 사람한테 제가 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주제가 왜 좋다 이런 주제를 했을 때 우리 전공 과목 성적을 많이 좋게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좀 더 얘기를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셨죠? 갈등을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4명이 있었는데 투표를 통해서 이제 각자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그 생각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그날 그 시간에 잠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속적인 문제였습니까?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약간 아웅다웅 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갈등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직업기초 능력에서 대인관계 능력에 좀 속하는 부분이고, 이 갈등 관계에 대한 어떤 이 부분에서는 반드시 타인에 대한 어떤 감정을 이해한다든지 타인의 어떤 상황을 이해한다든지 이런 어떤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소 약간은 갈등을 해결했다기보다는 문제만 해결해 버린 듯한 느낌.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예를 들면 뭐 다수결로 원칙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중요한 일과 회사 일이 동시에 좀 이렇게 겹쳤었을 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개인적인 그 일이라는 게 어떤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맡은 바 업무를 다하는 게 가장 최우선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개인적인 업무가 되게 위중하거나 되게 중요한 일이었을 때는 회사의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를 한 후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과거에 본인의 어떤 뭐 학교 프로젝트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뭐 일 혹은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일과 좀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일이 겹쳤었을 때 이런 상황에 직면한 적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른 업무보다 중요해서 이제 개인적인 업무를 선택하거나 회사 업무를 처리했던 뭐 그런 적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대 공포증이란 걸 겪고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무대 공포증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거나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좀 많이 떨려서 말을 못하거나 좀 동작을 많이 떠는 듯한 그런 걸 무대 공포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도 저에게는 무대 공포증을 해결할 수 있는 무대 공포증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T클럽도 했었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한전에 입사하기에도 많은 공포증이나 그런 과정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전에 들어가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극복하고 그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인재가 돼서 한전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엽 씨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의 강점은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돌하고 계획적이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돌하고 계획적인 사람이면 IT 직무로 적당할까요? 회사에 대해서 얼마큼 정도 스터디하고 오셨죠? 한국전력공사에 가서 관련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하는 그런 정도 준비했습니다. 혹시 싸웠던 경험 있습니까? 화를 내질 않는 성격이라서 네, 동엽 씨와 모의 면접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B 주겠습니다. 바로 등급부터 이번에는. 네, 네.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동엽 씨의 그런 준비된 부분을 약간 좀 평가절하한다고 느낌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일단 거침없이 얘기한다라는 부분에 저는 항상 높은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네. 그 영양적인 측면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평가하기 좀 어렵고요. 네. 다만 제가 지금 봤을 때 충분히 B 정도는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리고 뭐 아쉬운 부분은 되게 많았는데 그 부분은 일단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좀 비판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생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C를 들었어요. 약간은 좀 이게 호불호가 좀 나눌 수 있는 지원자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지원자의 약간 그 키워드가 있다면 적극성 플러스 가임. 적성이 너무 오바됐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은 너무 그 당돌하다라는 표현이 저는 조금은 좀 부정적이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어떻게 보면은 잘한 건데요. 자신감 있게 한 건 되게 좋은데 너무 모든 게 너무 거침이 없고 너무 당차다 보니까는 약간 상대방을 당황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한 지원자였어요. 네. 내용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그 노력을 봐야 될지 막 되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지금은 합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무거운 분위기. 네, 빨리 다시 불러서 저희 해줄 얘기 많잖아요. 네. 네,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동엽 씨 모의 면접 봤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이런 1대 다 면접이 처음이라서 좀 관심을 많이 받는 듯한 느낌이어서 좀 많이 떨렸습니다. 그걸 관심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역시 당차네요, 당차. 네, 그래요. 그러면 동엽 씨 지금 취업 준비하시면서 혹은 앞에 면접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이 있었으면 질문해 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1대 다였는데 이제 다대 다 상황에서 제가 아닌 다른 이제 지원자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건지 옆을 이렇게 보고 경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이렇게 면접관님들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겠어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옆에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보면서 한다면 이 사람한테도 굉장히 부담이고요. 일단 자기의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본인 자세에도 감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그냥 들으면서 그냥 뭐 이해하시는 부분, 뭐 동의하는 부분은 끄덕끄덕하는 걸로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굳이 이렇게 그 사람을 막 본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다대다로 미팅해 봤어요? 다대다로 미팅은 그때 이제 공모전 진행을 할 때 아니 그런 미팅 말고 아니, 이성 간의 미팅 해봤냐는 거죠.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해본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3명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미팅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런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 친구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걸 이미 알고 있고 하다 보면 이 친구가 우리 지원자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아, 네. 그럼 그 친구 볼 필요가 없어요. 아,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이거 끝나가지고 우리 이 차는 어디로 갈까요? 라는 것은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맞지만 나머지 2명한테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쳐다보겠죠. 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면접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자는 지금 면접관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지원자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확실히 그런 미팅 얘기하니까 확실히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통하는 게 있군요. 이렇게 남자분들끼리 미팅, 저는 그런 예를 들을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 미팅 안 하지 않나요? 저희 때 하던 게 미팅이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미팅에 할 말이 없어졌네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면접 과정에서 긴장을 하거나 좀 떨리는 질문이 왔을 때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좀 대처 방안이 있을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걸 면접관님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적극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아까 보니까 또 무대 공포증이 아까 있다고. 네, 그래서 좀 손도 이게 좀 네, 제가 아까 봤어요. 아까 땀도 손을 많이- 이렇게 할 때 손이 바르르 떨리는 걸 봤거든요. 네. 말은 굉장히 당차게 하는데 네. 뭔가 PT 연습을 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거는 개선된 걸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떤 척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떠는 모습 보이면서 당당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 떠는 거를 보이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적극성이 제가 볼 때 너무 가인, 너무 자신감 있게 하려고만 하고 이게 우리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중요한 얘기가 해설이 겹친다면 뭐 개인 상황에서 뭐 있었냐 했을 때 네. 너무 빨리 없었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야. 너무 당당해.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한번 좀 템포를 죽여야 되거든요. 네. 템포 죽이고 뭔가 좀 당황스러운 얼굴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연기가 필요하군요. 네, 약간 당황을 하면서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딱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더 없습니다. 아, 더 모릅니다. 딱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 끊어보니까는 뭔가 약간 너무 제가 볼 땐 가잉이다. 좀 죽이는 법을 좀 살짝 죽여야 돼요. 네,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뭐 질문할 거 있으세요?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조언해드리는 방향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원자의 최고의 장점,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종이 한 장 차이긴 하지만 아까 본인 당돌하다고 했는데 그건 부정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차인 거예요. 당차다 네.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이 종이 한 장차에 어디를 넘으냐면 눈치가 좀 없다. 이거와 좀 일맥상통하는 약간 그런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등급을 이제 아까 결과를 좀 냈었는데 대부분의 우리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고 나오면 이 친구는 참 색깔이 없어서 그냥 잘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우리 지원자는 어쨌든 명확하다라는 거 하나만큼은 저는 굉장히 높게 삽니다. 근데 그게 당차든지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면접관의 호불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본인이 좀 톤 다운이나 조절해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요. 컨텐츠적으로 이야기했던 많은 부분들 중에서 말은 빨리 하지만 막상 들어보면 그렇게 뭐 구체적이지도 않네.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들어보면 썩 구체적이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이유는 일단은 면접관이 얘기하는 부분들의 질문을 명확하게 못 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면접관의 질문을 예측해서 들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팩트만 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런 거 물어본 걸 거야. 아마 본인이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는 지식 내에서 내가 아는 상황 내에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거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3,000%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강단 있게 그렇게 얘기가 좀 더 나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저는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뭐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톤 다운 해야 된다는 선생님의 그 조언은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좋게 봤지만 다른 사람이 안 좋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과 선생님이 이제 드린 조언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동엽 씨 그 면접 보는 거 해도 제가 메모를 하면서 밝은 표정 굿 이렇게 써놨어요. 표정이 정말 좋아요.
평소에 잘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잘 웃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미지 때문에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합격을 못 드린 이유는 전문성, 직무 역량을 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게 그냥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면접관을 설득하진 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합격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그 입장하실 때 너무 성급하셔가지고 네, 그 폴더 인사 갑자기 막 확 꺾이는 이 인사 네. 있잖아요. 그래서 반동으로 일어섰죠. 반동으로 이렇게 가자마자 반동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정중한 그 예를 갖춰서 인사를 했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이렇게 된 거 네. 순식간에 딱 넘어갔는데 안녕하십니까가 조금 더 이제 면접에는 어울리는 인사 멘트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거라는 거는 알아요. 긴장된 상황이라서 그래도 조금 한 템포씩 세고 가세요. 한 걸음을 가더라도 너무 천천히. 폴더하고 그냥 바로 앉으셔가지고 앉으세요라는 그런 여유를 멘트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강점을 당돌하고 계획적이라고 플랜맨이라고 했지만 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사례는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저도 그냥 그렇게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뭐 어떤 캡스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직무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시고 사례를 조금 풍부하게 하시면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그 떨리는 것을 보이는데 네. 극복하려고 했던 그 자세는 정말 높이 샀고요. 마지막 그 멘트 잘 해주셨는데 입사 힘들겠지만 이 멘트가 자신감을 너무 확 깎았어요. 네, 그런 그 전제하는 말 있잖아요. 네. 겸손하려고 했던 말 같은데 그게 이제 자신감을 확 떨어뜨릴 수 있는 말 표현이기 때문에 뭐 한국전력 입사 힘들겠지만 이런 거는 다음에는 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긍정의 미소 잃지 않으시고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취업 준비 잘 하시고 원하는 기업에 꼭 입사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